10명이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30년간 평범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집사였고 지역 방범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첨단 수사도 목격자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보낸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었습니다. 경찰을 조롱하려다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BTK 데니스 레이더의 이야기입니다. 1974년 겨울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 한 가정에서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몇 달 후 지역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범인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TK. 묻고 고문하고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이름을 갖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비밀로 유지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치타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후 30년간 수사관들의 악몽이 됩니다. BTK는 1974년부터 1991년까지 17년에 걸쳐 1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9세부터 62세까지였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서를 모았지만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중 타자기를 사용해 필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장갑을 사용해 지문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BTK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편지도 사건도 모두 끊겼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BTK는 살아 있었습니다. 위치타 한복판에서. 수십 년간 BTK가 검거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그는 흔적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공공장소에 타자기를 사용하고 장갑을 끼고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개인정보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의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교회 집사이자 지역 방범대원이었습니다. 동네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비밀은 이 3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3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위치타 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과거 피해자의 소지품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진범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천천히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를 기억하겠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BTK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관심을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수사팀은 BTK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2005년 1월, 경찰은 지역 TV를 통해 BTK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회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방송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반면 BTK는 30년간 자신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가지 계획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위치타 지역 TV 방송국 앞에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BTK였습니다. 안에는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포렌식 팀에 디스크를 넘겼습니다. 디스크에서 삭제된 파일 하나가 복구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포렌식 수사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데니스 그리고 크라이스트 루터란 교회. 팀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위치타 크라이스트 루터란 교회 집사 데니스 레이더. 2005년 2월 25일 오전, 데니스 레이더는 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를 멈춘 순간 수십 대의 차량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무장 경찰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이중 생활이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의 신원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교회 집사, 남편, 아버지, 그리고 BTK. 법정에서 데니스 레이더가 보인 모습은 수사관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감정 없이 마치 보고서를 읽듯이. 레이더는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그애인 크로선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카이니어 프리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자신의 범행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업무 기록처럼. 판사는 10개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은 최소 175년 뒤였습니다. 사실상 평생 수감이었습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지금도 캔자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은 것은 첨단 기술도 탁월한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30년간 경찰을 조롱하며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는 단 하나의 실수로 무너졌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 30년의 비밀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수사에서 어떤 단서를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에는 이처럼 놀라운 실화들이 더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